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GTP 대표 강사 서민지입니다. 여러분 문법 특강 잘 듣고 오셨죠? 정리도 잘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특강 넘버 3 청취 파트별 공략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음원의 진행 순서는요. 첫 번째로 1차 질문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대화나 담화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1차 질문을 한 번 더 해주는 2차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나면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음원 길이 및 총 문항수입니다. 총 27에서 28분가량을 우리가 리스닝을 듣게 되는데요. 총 문항은 26문항으로 파트 2, 3는 6문항. 자, 7문항을 가지고 있는 파트 1과 4. 그래서 여러분들 7, 6, 6, 7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성우는요, 여러분 영국어경 없습니다.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남녀 전원 미국 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시험지에 질문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 B, C, D 선택지만 요렇게 적혀 있어요. 뭐 27번에 A, B, C, D 질문이 전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질문 노트 테이킹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질문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트별 지문 종류 및 문항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파트 1은 2인 대화, 그 다음에 파트 3도 2인 대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편하다라고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일상적인 대화가 위주로 이 대화가 진행이 되고요. 문항수는 7문항이죠. 파트 2는요. 1인 담화로 행사나 제품에 대한 광고나 설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문항이고요. 파트 3는요. 2인의 대화로 남자와 여자의 일상적인 대화, A, B의 장단점들이 언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6문항이고요. 또 마지막 파트 4는요. 1인 담화죠. 특정 주제에 대한 팁 혹은 과정, 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총 7문항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파트 1이 시작하기 전에 General Direction이 나옵니다. General Direction이라고 하는 건 이제 리스닝을 할 건데 리스닝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인데요. 여기서 General Test 뭐 하면서 Proficiency Test 이런 식으로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파트 1의 Direction으로 넘어갑니다. 파트 1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1분 45초에서 50초가량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바로 선택지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27번에서부터 33번까지의 선택지를 쭉쭉쭉 분석하면 되는데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선택지 분석은 이렇게 하자라는 것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 분석을 하잖아요. 질문에 적혀 있지 않고 선택지를 분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질문이 나와요. 퀘스천이 없기 때문에 이 퀘스천을 적어라 하고 1차 질문을 쭉 불러줍니다. 이때 1분 5초에서 10초가량이 소요가 되며 이때 질문 노트 테이킹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질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대화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대화를 들어주는데요. 중요한 거, 우리 이때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들으면서 풀어야 돼요.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연습하다 보면 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선택지 분석이 매우 필수적인 게 되겠고요. 들으면서 멀티태스킹 하면서 문제를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다 대화가 마무리가 되면 아까 나왔던 1차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다면 1차 질문에서는 27, 28번의 간격이
이를테면 7초였다라고 하면 2차 질문에서는 10초 정도로 늘어납니다. 일반적으로 5, 6초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5, 6초에서 10초 이런 식으로 구간이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1분 45초. 그리고 그 다음 파트의 디렉션이 20초가량 된다면 합치면 거의 2분가량의 시간이 남네요. 이때 우리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파트 2의 선택지를 분석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속 이러한 프로세스가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면서 멀티태스킹 하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선택지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파트 2, 3, 4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지 분석 마무리했으니까요. 파트 2에 1차 질문이 나와서 질문, 노트 테이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 1인 담화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서 문제를 풀 것이고 다 풀고 나면 2차 질문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파트 3의 디렉션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파트 3 선택지 분석을 하면 되고 그래서 프로세스는 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파트 4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걸 이해했으니까요. 자, 이제 파트 1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파트 1은 2인 대화로 남자와 여성의 또 일상적인 대화가 제시가 됩니다. 주로 개인의 일상, 그리고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내용들 보시면 대화 초반, 중반, 후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반에는 안녕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중심 소재가 언급이 됩니다. 혹은 최근에 뭐 했어?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며 최근에 뭐 했어? 라는 게 중심 소재가 되어서 세부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항상 대화 후반에는 대화 후에 여자 혹은 남자가 할 일, 주말에 할 일 등의 질문들이 나오죠. What did do last weekend? What did go yesterday? 등의 질문이 나오고 세부 정보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후반에는 대화 후 after the conversation, 대화 후에 할 일, 주말에 할 일 등으로 거의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트 1의 예시입니다. 27에서부터 33번까지요. 여러분 질문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이런 식의 내용이 사실 적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 질문 보세요. Where is the planet? Planet Exploration Tour. 얘가 뭐냐? 혹은 뭐 했냐라는 질문이 시작이 되며 세부 내용 질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What will Tyler probably do this weekend? 주말에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소재, 혹은 지난주에 한 일, 어제 한 일, 그 다음에 세부 내용, 그리고 exploration tour에 대한 그런 세부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거의 다 이번 주말에 할 일, 대화 후에 할 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파트 1 문제 공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유형 27번이죠. 대부분이 화자들의 대화 주제나 계획, 일정에 대한 목적을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둘 중 한 명이 대화가 끝난 후에 혹은 주말에 이후에 어떤 것을 할지 그 할 일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잘 듣고 정답을 채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28번에서 32번은 세부 질문이죠. 그래서 내용을 듣고 풀 수 있어야 되는데 27번과 33번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에 있는 28에서부터 32번까지의 5개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두세 문제는 정말 쉬운 패턴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틀에 맞춰서 우리가 질문 노트 테이킹도 잘하고 선택지 분석도 잘한다면 충분히 3개 이상, 5개 이상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닝을 애초에 난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5점 이상이시라면 일단 특징들을 잘 보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공략할 수 있겠구나 미리 인지하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2인 대화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화자 이름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화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구분해서 문제에서 둘 중 누가 언급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according to Jane이라고 하면 J, 이런 식으로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을까라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대화 내용의 진행의 문제 순서가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면 대화가 진행되는 순서랑 문제 순서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순서대로 풀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파트 1의 예시입니다. 질문이 적혀 있지 않네요. 첫 번째 유형이 바로 과거 경험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그럼 27번을 우리가 선택지 분석까지 했잖아요. 뭐 이렇게 표시를 했고 뭐 여기에 이렇게 적었고 그리고 나서 정답 키워드가 나왔네. 그럼 그걸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문제 가서 질문을 보시면서 28번 문제를 기다려 주시면 돼요. 28번부터는 세부 정보가 등장하겠죠. 세부 정보가 나오겠고요. 선택지 분석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여러분들 대화 들으면서 충분히 멀티태스킹 하면서 문제 푸는 거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쉬운 건 아니겠지만 쉬운 유형의 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부 정보로 나뉘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면요. 마지막으로는 여자, 남자가 대화 후에 할 일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질문이 대화 후에 할 일은 이라고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ABCD 선택지에서 특징적인 걸 선택지 분석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성우가 말하는 그 키워드에 따라서 정답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공략해서 맞출 유형이고 그 다음 28에서부터 32번까지는 그중에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인데요. 1인 담화입니다. 파트 2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 담화 형태로 제시가 되죠. 주로 행사나 제품의 홍보, 소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질문 내용이 보통 전문가가 전달하는 중심 소재 혹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묻습니다. What is this talk mainly about? What is the talk all about? 질문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질문 노트 테이킹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34번은 항상 주제나 중심 소재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반에는 동일하게 세부 정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What, how, why, when 등이 등장을 하겠고요. 담화 후반에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품의 경우는 할인 방법, 제품을 받는 방법, 사는 구매 방법 이렇게 등장을 하겠고 행사의 경우에는요. 행사의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 예약하는 방법, 할인을 받는 방법들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how 질문이 가장 많이 등장하겠죠. How can one get? 혹은 how can one receive discount? 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등장해서 마무리 질문과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공략해야 될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시 한번 볼게요. 질문 보시면 What is the purpose? 주제가 뭘까? 목적이 뭘까? Of the movie marathon. 그럼 얘가 중심 소재이며 중심 소재가 언급되었고 그리고 이 중심 소재의 목적을 묻는 질문이죠. 항상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질문 보시면 How can participants receive unlimited popcorn and drinks? 그러면 무제한 팝콘과 드링크스를 받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과 마지막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네라는 거 실감 나시죠? 그 다음에 35번에서부터 38번까지는요. 총 4문항인데요. 이 중에 적어도 2문항은 그래도 패턴이 조금 쉽게 질문의 패턴 또한 그 다음에 선택지의 패턴 또한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문제와 마지막 문제를 꼭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4문항 중에 한두 문제 이상만 맞춰도 우리 충분히 목표 점수 달성할 수가 있겠고요. 파트 2 문제 공략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주제의 목적에 관련된 키워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35번에서 그 다음 39번 중 2문제 이상을
지문을 듣고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가끔씩 만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65점 이상 목표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럼 65점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파트 2에서 다 맞을 필요 없어요. 확실한 거, 쉬운 거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2문제 이상 맞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무조건 맞출 거거든요. 마지막 문제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3문항 이상만 맞춰도요. 우리 목표 점수 달성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담화이기 때문에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며 질문에 키워드가 언급되는 부분이 들릴 때 바로 체크해야 돼요. 질문 노트 테이킹 한 것을 기반으로 그 키워드가 딱 들리면 나는 정답을 체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선택지에 이렇게 특징이 동그라미 되어 있거나 밑줄 그어진 걸 보면서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34번. 주제나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옆에다가도 여기 키워드에다가도 표시를 해주셔서 선택지 분석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맞춰야 될 유형이죠. 자, 그 다음 35번부터는 세부 정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세부 정보가 나오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서 3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도 공략하기로 했죠. 구매 방법, 할인 방법. 그래서 39번 같은 유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할 테니까 처음 문제 34번과 39번을 우리가 확실하게 공략을 하고 그 다음 35에서부터 38 중에 한두 문제 이상 쉬운 유형을 우리가 이걸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평소에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트 3로 갈 건데요. 여러분 파트 3와 파트 4는요. 문장의 구조들이 거의 딱딱딱 픽스가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파트 3는 두 개의 항목 A, B 중에서 한 화자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다른 화자가 이제 A와 B에 대한 장점, 단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요. A와 B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말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A, B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초반으로 갈게요. 대화 초반은요. 40번입니다. 최근에 고민하게 된 일에 대한 질문. 최근에 경험한 일에 대한 세부 질문이 나옵니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y? blah blah. Thinking. 뭐에 대해서 왜 생각하는가? 왜 이거를 고민하는가? 등의 질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반에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0, 41, 42, 43, 44, 45.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41번과 42번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같은 A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A에 대한 장점 하나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장점 일반적으로 2개 정도, 단점도 일반적으로 2개 정도 언급이 되는데 그중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41번 질문, 42번 질문으로 녹여서 나옵니다. 43, 44는 이제 B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B에 대한 장점 2개, 단점 2개 그 중에서 하나 장점을 43번에 단점을 44번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특징이 있다. 장단점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최근 고민하게 된 일을, 최근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선택할 것에 대한 특징. 41, 42, 43, 44는 A와 B에 대한 장점, 단점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열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파트 3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공략하시고 특징들을 잘 파악하신다면 여기서도 정답률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화 후반은 항상 A, B 중에서 선택한 것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What will probably do after the conversation. 대화 후 할 일. 질문은 대화 후 할 일이겠지만 대화 후에 선택할 것을 물어본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What will blah blah blah
decide to do? 결정할 건 무엇인가? 둘 다 같은 맥락으로 결국 뭐 결정할 거야?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틀이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쉬운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닝 자체가 어렵겠지만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잘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파트 3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 Why is Ivan thinking of moving to the city? 왜 최근에 도시로 이사할 계획을 혹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최근의 경험, 최근에 대한 생각 등이 언급이 됐고요. 41, 42번의 특징 보세요. 자, city life. 이 경우는 조금 또 다른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중심 소재는 city life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지, 살지 않을지, city life일지 A일지 아니면 B번 country, 시골에 살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3, 44도요. 그 특징이고요. 45번은 결국에 What has Ivan most likely decided to do? 결정한 건 뭐야? 도시에 살 거야? 아니면 시골에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질문 정답이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파트 3 문제 공략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대화 화자들의 주제, 계획 일정, 목적 등을 묻는 문제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일, 최근에 뭘 걱정하고 있어? 라는 질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41번, 44번 중에 두 문제 이상 질문을 듣고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맞출 거거든요. 예, 맞출 거고 41, 42는 여러분들 쉬운 패턴의 경우에는 수월하게 다 풀어갈 수가 있는데요. 회차마다 그러한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41에서부터 이 4개 문제 중에서 2개 이상만 잘 맞추신다 해도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45번 결국 뭘 결정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공략해야 될 주요한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화에서 다뤄지는 두 항목 A, B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좀 잘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에서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도 한번 볼게요. 40번. 최근에 경험이 등장해요. 최근에 job 오퍼를 했는지 여행 이런 키워드인지 이게 대화에서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세부 정보,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대화 후에 할 일, 결정할 것은 이라고 질문 노트 테이킹을 하고 나서 이제 성우가 딱 결국 나는 평화로운 게 좋아. 그래서 도시에서 살지 않을 거야. 즉 어디서 살 거야? 원래 살던 데서 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파트 3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파트 4예요, 여러분. 파트 4는요. 1인 담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왔는데요, 여러분. 1인 화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팁, 혹은 과정, 혹은 방법 등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얘네들은 또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틀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초반에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중반부에서부터는요. 팀 넘버 1, 팀 넘버 2, 팀 넘버 3 이렇게 구간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팀 넘버 1과 팀 넘버 2로 넘어간다라는 거를 약간의 멈춤, 파우즈를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몇 번을 놓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갑자기 팀 넘버 3라고 넘어가면 나도 같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의 주제는 What is this talk mainly about? 파트 2랑 동일하죠. 파트 2,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이 거의 유사합니다. 주제가 뭐야? 제목이 뭐야? 얘네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만큼은 선택지 분석이 아주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게 좋겠고요. 자, 담화 중반으로 가볼게요. 항목 1에서부터 5번에 관한 세부 정보들이 나옵니다. 팀 넘버 2, 그 다음에 팀 넘버 5 하면서 lastly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마지막 파트에 대한 마지막 팁에 대한 세부 질문이 이렇게 담화 후반에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what, how, why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다시 보면요. 46번에서부터 파트 4가 시작되는데 What is this talk mainly about? 주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47번에서부터 이제 사실 52번까지는 팀 넘버 1, 2, 3, 4 그다음 마지막까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당 하나 이렇게 매칭이 되고요. 팁 하나를 건너뛰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질문의 키워드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구간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예쁘게 이렇게 팁과 대응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죠. 문제 공략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주제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우리가 공략해야 될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에 유의해서요. 우리가 선택지 분석만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 패러프레이징이 살짝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문제 풀어 나가실 수 있겠고요. 47에서 52번, 자, 47에서부터 52까지 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여기서 두 문제 이상, 사실 두세 문제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패턴도 있겠지만 아주 체크하기 쉽게끔 문제를 출제를 항상 합니다. 극강의 난이도 회차에서도요. 항상 쉬운 그러한 문제의 유형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문제 46번을 무조건 맞추고 그다음 나머지에서 2개 이상만 맞춰도요. 우리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트 4에서 다루는 주제가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일 경우 실제로 이런 경우에선 여러분 내가 못 들은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풀어나가서 맞추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질문에서 정답의 단서를 놓치더라도 질문 노트 테이킹을 만약에 내가 잘했어요. 그럼 너무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얘밖에 없는데? 체크해서 맞출 수도 있다는 게 파트 4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문제지 한번 볼게요. 자, 46번 질문 없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담화의 주제가 일반적으로 등장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A, B, C, D의 선택지를 아주 깔끔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분석을 해서 오늘 이 주제로 말할 거야 라는 거 들었을 때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팁에 대한 첫 번째 항목에 관한 세부 정보, 그 다음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이렇게 쭉 52번까지 이루어지고요. 52번은 여섯 번째 혹은 마지막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특강 3 청취 파트별 공략 가이드가 마무리됐는데요. 우리 특강 3에서는요. 청취란 이런 거야. 청취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파트 1은 이렇고 파트 2, 3, 4는 전체적인 구성이 요래라는 거를 여러분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특강 넘버 4에서는요. 여러분 질문 노트 테이킹이라는 키워드, 선택지 분석이라는 키워드, 그다음 문제풀이에 대한 키워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선택지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질문 노트 테이킹은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용 한번 다시 봐주시고 나서 특강 넘버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